여기는 인생 리셋 상담소. 오늘은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법도 소개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돌본다고 바쁘고 자식들도 잘 풀린 것 같고, 근데 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식도 멀리 있고 남편이랑도 대화가 끊겼고 딱히 자랑할 것도 없어요. SNS 보면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누구의 자식이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쯤 온 지금, 예전보다 비교는 더 잦아지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중년 이후에 더 자주 비교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역할의 변화 때문입니다. 일터에서는 은퇴하거나 밀려나고 자녀도 독립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무대가 사라지죠. 그 공백을 채우는 대신 우리는 남들을 바라보며 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확증 편향과 SNS 환경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SNS에는 남의 잘된 면만 보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부처럼 받아들이며 내 인생과 비교하죠. 셋째, 자존감의 흔들림입니다. 이 시기의 비교는 단순한 질투나 경쟁심이 아니라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깊은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교는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걸려온 사연자와 전문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SNS만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남들은 다 자식도 잘 되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저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상담을 찾아오세요. 비교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나의 삶이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깊은 불안감으로 이어지거든요. 중년의 비교는 왜 더 아픈 걸까요? 상담 대화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땐 앞으로 잘 되면 되지라고 위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되돌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더 초조해요. 전문가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땐 비교도 동기부여가 됐지만 중장년 이후의 비교는 이미 결정된 결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더 무력하고 자존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또한 이 시기의 비교는 존재의 비교로 흘러가기 쉽다고 합니다. 예전엔 내가 뭘 못했지 였던 게 이제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로 바뀌는 거죠. 비교는 곧 자기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식, 직장, 사회적 지위처럼 지금껏 나였던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거죠. 비교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교가 습관이 되면 뇌도 그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행복한 순간이 와도 그걸 축소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굳어지면 우울, 불면, 만성불안, 심지어 신체화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전문가는 특히 불행의 내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나중엔 이웃, 형제, 친구까지 다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행복에도 면역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게 돼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교를 멈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비교를 인식하는 힘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연스럽게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교하는 나를 인지하고 끌려가지 않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은 절반쯤 사라진 상태예요. 전문가는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감정 전월 쓰기,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명상, 그리고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삶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상담 사례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꼈던 실천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록으로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 비교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속상함, 불안함, 초조함 같은 감정이 비교를 불러오죠. 매일 밤 5분.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내가 부러워한 것은 무엇이었나? 기록해보세요. 52세 김미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딸이 승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부러워서 며칠을 괴로워했어요. 근데 적어보니까 사실은 딸이 아니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감정을 꺼내보니 좀 정리되더라고요. 2. 비교 대신 관심으로 방향 바꾸기. 비교의 마음을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타인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 아이에게 그리고 지금의 내 삶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바랐던 건 자식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부모의 기대는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부드러운 관심은 관계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늘 옆집 아들처럼 좀 더 똑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내 속도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뭘 하고 있니? 라는 말 대신 요즘 어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같이 카페도 가고 제가 먼저 인생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그냥 옆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관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3. 나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비교는 나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더 강해집니다. 의미 있는 시간은 비교를 막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가장 작은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 책 읽기, 주 1회 봉사, 일기 쓰기, 정기적인 친구와의 통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기록이 쌓여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60세 박은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다 자식 얘기할 때마다 움츠러들었는데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제 삶의 의미가 됐죠. 4. 비교가 올라올 때 멈춤과 자기 이해 연습하기. 비교는 습관처럼 다가옵니다. 누군가 자녀의 성공을 자랑할 때, 옆집 부부가 사이좋게 산책하는 모습을 볼 때, SNS에서 지인의 여행 사진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느새 자동으로 비교라는 반응을 시작하죠.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우리 애는 왜 저 집 애만 못할까? 이런 생각은 나도 모르게 자존감을 깎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생각이 시작될 때 멈추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나 지금 또 비교하려 하고 있구나. 이건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되지. 이렇게 의식의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저는 늘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인이 자식 결혼 얘기하면 우리 애는 언제쯤 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요즘은 그럴 때마다 남의 얘긴 남의 얘기지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요. 왜 그 말이 나를 흔드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요. 이게 반복되니까 비교의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비교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에 끌려가는 인생은 조금씩 멀어질 수 있어요. 남과 나의 인생은 애초에 다른 기준,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남의 속도가 빠르다고 내 길이 늦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중년 이후의 삶은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하나씩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교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미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인생 리셋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